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비는 부담되지만 외식은 하고 싶다. 는 시어머니. 그 말을 들은 건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진료비 60만 원. 시어머니는 계산서를 한참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늙으니까 돈 들어갈 때가 왜 이렇게 많아. 남편은 말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결제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외식하자. 기운이 없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돈이 없는 집이 아니라 순서가 뒤틀린 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집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전에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준 건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가 다 해. 집안일은 배우는 거야.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맞추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준비, 병원 동행, 보험 서류 정리, 친척 연락. 어느 순간부터 그건 전부 제 일이었습니다. 지원은 없고 요구만 있었습니다. 그게 기본값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늘 이런 말이 따라왔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부담이야. 생활비 이야기가 나오면 시어머니는 늘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대형 카페에 가셨습니다. 케이크, 신메뉴 음료, 계절 한정 메뉴. 이건 먹어봐야 한대. 계절이 바뀌면 여행이 잡혔습니다. 봄 벚꽃, 여름 바다, 가을 단풍, 겨울 제주. 자식이 있는데 왜 걱정해. 외식 계산은 항상 남편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걸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병원비 60만 원이 나왔던 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회 먹자. 기운이 없어.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늙어서 얼마나 더 산다고.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우리는 결국 갔습니다. 4인 세트 32만 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회는 제철에 먹어야지. 계산은 남편 카드. 집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가 부담되시면 외식도 부담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돌아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참 계산적이다. 그날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라 지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개인 카드 내가 막았어. 2년째 최소 금액만 결제. 나머지는 리볼빙. 이자 18.9%. 이번 달 연체 직전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카드 내역에는 횟집, 카페, 여행 예약금, 건강식품 정기결제, 입원 보장보험은 해지.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엄마가 최소 금액만 냈고 모자라면 내가 조금씩 메꿨어. 그리고 이번 달은 우리 적금을 깨서 전액 정리, 전세 보증금 보태려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보였습니다. 평소 외식은 남편 카드, 개인 소비는 시어머니 카드, 막히면 결국 아들이 정리. 누군가는 쓰고, 누군가는 막는 구조. 저는 말했습니다. 왜 항상 우리가 막아야 해? 남편은 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좀 이해해.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래. 카드값은 쌓였고, 신용대출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식은 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자제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 그깟 돈으로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그 말이 제 결심이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주는 건 의무, 받는 건 권리. 그 구조에서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막는 사람은 항상 남편이었고, 남편 뒤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 후 1년.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집 넘어갔어. 이자 감당이 안 돼. 금매로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남은 건 빚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가는 있어야지. 라고 말하던 집이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소파는 중고로 팔고 장식장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평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여유가 줄어든 겁니다. 리볼빙 이자, 추가 대출, 월 이자 200만 원. 낮에는 회사, 밤에는 배송. 몸이 버티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 말이 맞았어. 엄마가 좀 자제해야 해. 정기검진 날, 진료비 안내를 듣고 시어머니가 잠깐 멈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너 통장에 괜찮아? 처음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현실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외식 얘기가 또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집안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답니다. 요즘은 다들 바빠. 예전 같지가 않네. 사람이 줄어든 걸 시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때 친척 한 분이 말했습니다. 형님, 예전엔 며느리가 다 했잖아요. 병원도 그 친구가 모시고 다녔고, 명절 준비도 연락도 다 그 친구가 했잖아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은 더 줄었다고 합니다. 태도는 쉽게 안 바뀝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 당신은 바뀌었어? 엄마가 이제 좀 줄일 거야.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문제야. 나는 계산서였고, 당신은 중간 정산도 안 했어. 전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차단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차도 팔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야간 배송을 시작하고서야 외식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비 안내 종이를 2번 읽는다고 들었습니다. 모임에 오는 사람은 줄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체면은 남아있지만 사람은 줄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태도는 선택입니다. 저는 그 집에서 5년을 배웠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없는 관계는 결국 누군가를 소모시킨다는 걸.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계산서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